네, 잘 지내셨죠? 이병선 박사의 임신 특강. 오늘의 주제는 세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서양의학의 난임 시술과 또 한의학의 난임 치료는 어떻게 다른지, 또 많은 부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서양학적인 어떤 진단 기준으로 원인 불명의 난임,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는지, 우리 한의학은 어떤 또 치료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런 서양의학의 보조 생식술, 뭐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할 때 한의학의 치료와 함께 병행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학의 난임 치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되게 이제 보조 생식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식을 할 수 없을 때, 생식을 하는 것은 이제 임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럴 때 인공수정하고 이제 체외수정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요. 인공수정이라는 건 이제 남자에서 정자를 채취하고 또 여성의 경우에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과배란을 시켜서 정자를 자궁 내로 주입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체외수정은 보통 시험관 시술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결국은 이 정자를 채취하고 난자를 채취해서 밖에 시험관에서 둘이 수정을 시켜서 그 수정란을 자궁의 내막에 넣어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인공수정이나 체수정을 하면서 많은 부부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과배란을 통해서 이 과배란에 의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환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뭐 두통이 있거나 오심, 구토, 또 복통, 또 이 난소나 이런 쪽의 어떤 조직의 손상, 그리고 또 과배란을 시키다 보니까 또 다태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쌍둥이, 새쌍둥이 또 이렇게 해서 많이 또 산모들의 건강에 또 위협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뭐 과배란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직장 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을 또 병립하기 또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죠. 또 남성의 경우에도 정자를 이렇게 채취하는 그런 것에 대한 또 번거로움이 있는데, 사실 이런 서양의학의 여러 어떤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서양의학은 보강을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란이라는 걸 예로 들면, 자, 마른 수건을 아무리 쥐어 짜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란 유도제는 내가 현재 몸의 상태를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난자를 채취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한의학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건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면은 쥐어짜지 않아도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배란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남자들의 정자도 현재 있는 정자를 채취하는 것이지 그 정자를 보강하고 강화해 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보양 강장, 양기를 보강하고 남성을 강화한다, 이런 의미의 치료가 한의학의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의학의 치료와 서양의학의 어떤 보조생식의 가장 큰 차이는, 한의학은 우리가 현재 우리 내 몸의 상태를 보강해서 정제나 난자의 상태를 강화하고 또 자연분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의 상태로 유도한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굉장히 이제 고통받는 그런 경우가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임의 원인을 안다라면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데, 원인 불명의 불임 또는 상세 불명의 불임. 상세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 진단명에는 이 앞에 괄호 열고 서양의학적인 진단과 연구 방법으로서 원인을 알 수 없다 하고 괄호 닫고, 뭐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부분의 원인 불명의 원인은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사실 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난임 부부들이 오시면은 우리가 한의사가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임신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예컨대 우리가 몸이 차다라고 하면, 몸이 찬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우리 장부에 생리
어떤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배란에도 문제가 있고 또 나팔관의 운동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이것도 자세히 또 뒤에서 다루는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 보면 너무 차서 또는 너무 더워서 또 몸이 너무 메말라서 너무 비만해서 또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교정하면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임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공수정이나 체수정의 이런 보조 생식술이 우리 임신율이 이제 높다고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인공수정 하면 10% 내외고 체수정도 나이와 그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 30%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몸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시도를 해도 사실 무의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시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시험을 백날 쳐도 합격할 수 없는 이치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다른 그런 우리가 방법, 또 한의학적인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원인불명의 불임을 진단받았다면 반드시 한의원에 노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양의학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임신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인데 사실 이제 이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을 보강해서 결국은 생시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과 당연히 병행을 해도 좋고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일부의 이제 우리 서양 의사분들이 이 한약을 쓰지 말라, 또 한약적 치료를 함께 하지 말라. 물론 이제 그렇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권하시는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그런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어떤 외부의 어떤 요인을 배제하자고 하는 것이 큰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란 유도제나 이런 것을 쓰는데 그게 혹시 한약이랄지 또 한약을 하고 통칭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건강식품, 어떤 보조제 이런 것들이 배란 유도제와 또 충돌이 있을까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한의원에서 이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서 진단받고 처방된 그런 한약은 서로 상충되지 않고 또 얼마든지 이 몸의 상태를 좋게 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하실 때 같이 병행을 해도 좋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의사 환자,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인데 그분이 인공수정이나 체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분도 저한테 오셔서 그러한 치료 과정에서 한약을 드시고 또 그런 치료 결과도 좋아서 건강하게 임신 출산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하지 말고 같이 조화로운 방법으로 함께 쓴다면 얼마든지 임신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병삼 박사의 난임 특강,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의 보조 생식술과 또 한의학의 난임 치료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양의학의 진단 기준으로 얘기하는 원인 불명의, 상세 불명의 난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가 가능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서양의 보조 생식술과 한의학의 난임 치료가 병행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각 의학의 장점을 다 살려서 건강한 임신 출산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